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노드 해석법과 메쉬 해석법을 배웠죠. 이번에 배울 중첩은 그 두 가지 해석법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무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로 문제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주 중요한 방법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정도로 이 중첩이라는 파트가 되게 유용하고 좋은 그런 해석법은 아니에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다 보면 눈치를 채실 텐데, 어쨌든 그렇다고 엄청 어렵진 않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첩이라는 건 여러 개의 전원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뭐 전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그 전류원도 전원 중 하나고, 전류원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압원도 혹은 뭐 DC 전압이라면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문제 풀면서 접했을 이 전류원 전압원들, 이거는 교류까지 포함한 그런 심볼인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전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만 있으면 뭐 굳이 중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이런 게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쓰는 방식이고요. 간단하게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이상이 있으면 한 놈만 있을 때의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한 놈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두 가지를 판단하고 그 IV들을 각각 더해버리면 두 개 다 있을 때의 회로의 IV가 구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로 예시를 들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노드 해석법을 강의할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회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푸는 게 돼요. 그러니까 노드를 써도 되고 메쉬를 써도 되고 지금 배우는 중첩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보통 문제를 내실 때 그 제한 조건을 두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제한 조건을 둘지, 이걸 반드시 중첩으로만 풀어라,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기본 원리는 이미 배우셨을 테니까 방법만 확실하게 알려드리면, 요 놈은 일단 전압원이잖아요. 요 놈은 전류원입니다. 그쵸? 네, 전류원이고 전압원이에요. 전압원일 경우엔 쇼트 시켜줍니다. 쇼트. 전류원일 경우엔 오픈 시켜줘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지난 강의에 개방회로와 단락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또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렇게 도선이 중간에 뚫려 있는 게 오픈이고요. 그냥 도선, 쇼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시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요. 자, 전류가 흐르는데 도선이 뚫려 있어요. 흐르지 않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0입니다. 근데 전압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끝단의 전압과 여기 끝단의 전압은 빼면 그게 전압 차이인 거잖아요. 전압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서킷에서요. 반대로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 흐르잖아요. 근데 I가 0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있다고 쳐봐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전류 흐르죠. 근데 숏서킷은 이거보다 더 잘 흐르겠죠. 왜냐면 그냥 도선이니까, 여기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저항은 이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렬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미지의 회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전류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 수 있죠. 이거 그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전류는 전부 일로 흘러요. 왜냐면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 방해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굳이 일로 흐르고 싶겠어요?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저항의 병렬, 연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항은, 여기 R이 있다고 하면, 여기 저항은 0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병렬시켜주면, 합분의 곱 하면, 분자가 0이죠. 그럼 여기 합성 저항은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건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 회로는 이 회로랑 똑같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쇼트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트가 됐다는 건 결국 전압 강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둘 사이에 보세요. 오픈 서킷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둘 사이에 전압이 생길 수 있고 전압 차이가 있을 수 있다. V가 존재한다 라고 말했고 전류는 없다 했습니다. 근데 숏은요 반대로 전류는 있어요. 전류는 있습니다. 근데 전압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착안해서 우리가 중첩을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중첩을 하려면 전원들을 킬해야 돼요. 킬. 없애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VS 말고 그러니까 IS부터 킬 해볼 겁니다. 그 말은 VS만 얘만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흐를래?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얘를 잘라요. 없애버려요. 근데 보세요. 전류원은 전류가 여기 일정하게 흐르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픈이 되겠죠? 없는 겁니다. 오픈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 회로를 푸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2-13에 여기를 개방시켜요. 그리고 우리 이 응답이라는 건 IV입니다. I or V. I 알면 V 구해지죠. V 알면 I 구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전류를 우리가 구해버리거나 메쉬를 써버리거나 혹은 여기 이 전압들 노드를 통해서 노드 해석법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써서 구하시고요. 네, 구해요. 일단 이게 1번. 자,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요 케이스에 대해서 봤었죠. 그러면 이제 얘를 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두고요. 그대로 두고 얘를 킬해줍니다. 자, V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압원이 없어진 거죠. 여기 위아래는 일정한 전압 차이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킬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쇼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긴 그냥 도선인 겁니다. 그냥 편하게 흐를 수 있는 도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요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전류를 먼저 구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메쉬를 씁니다. 네, 뭐 전류 분배 법칙 이것저것 물론 쓰셔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전압 전류 구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 취향으로 전류 구할 땐 메쉬 쓰고 전압부터 구하고 싶을 땐 노드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그림에서 I 혹은 V를 구하시고요. 여기서 처음에 구했던 I끼리 더해주면 이 총 회로에 I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I1은 I1 프라임 2 프라임과 I1 프라임의 합이 이 I1이라는 겁니다. I3도 이 두 개의 합이고요. I2도 이 두 개의 합, I4도 이 두 개의 합. 이게 중첩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풀려면 푸셔도 되는데 답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위들이 썩 그렇게 실무에 알맞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저항은 킬로옴을 쓰고요. 계산하기도 좀 복잡하실 거예요. 어쨌든 방법만 생각해 봅시다. 방법만. 이번에는 전화번호 두 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선 V1만 있을 때를 생각해 줘야겠죠. 처음으로 V1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V2는 킬을 해야겠죠? 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둘 다 전화번호죠. 쇼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I1, I2, I3 네. I1, I2, I3 구하고 두 번째는 V1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를 킬해야겠죠? 그러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V1만 있다고 가정한 게 첫 번째였죠. 그럼 여기를 킬했죠. 그럼 V2만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겠죠. V2만 있을 땐 여기를 쇼트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I1, I2, I3 구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해주면 둘 다 있을 때 I1, I2, I3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장 큰 무기인 노드랑 메쉬를 써도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중첩이 엄청 중요한 무기고 이렇진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의 경우에서도요. 쇼트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전류를 구할 거면 메쉬를 쓸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제일 간단한 가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전류부터 구한다고 치면 하나 단락시키고 메쉬 쓰고 하나 단락시키고 메쉬 쓰고 그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굳이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밟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첩은 노드나 메쉬에 비해서 그 중요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어쨌든 과정에 있으니까 알아두긴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류원의 경우 단락시키면 아니죠. 전류원의 경우 킬하면 오픈이 된다. 다시 말해 개방회로가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혹시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 거야. 3개가 있어요. 막 이렇게 뭐 가지는 뭐 어떻게 뭐 저항이 있고 뭐 있고 뭐 이렇다고 쳐요. 이 그라운드는 우리가 노드 잡을 때 쓰는 거고 문제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까지 2개 있는 걸로 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1만 있을 경우 얘는 오픈 시켜주고요. 전류원이잖아요. 얘는 단락 시켜줘요. 쇼트 시켜줘요. 그러면 여긴 뚫려 있고 여긴 도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게 1번. 자, 그리고 2번. 전류원만 있을 경우 얘는 단락 시켜주고요. 얘도 단락 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얘만 있을 때 얘는 단락 시켜주고요. 얘는 오픈 시켜줍니다. 그 3가지 경우에서 각각 I 혹은 V를 구하시고요. 그 3가지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회로에 대한 I 혹은 V가 나오겠죠. 그런데 노드나 메쉬를 쓰면 굳이 그렇게 3가지로 안 풀어도 여기 전압을 잡고 밑에 그라운드 취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노드고요. 메쉬는 전류 3개를 가정하고 KVL을 따닥 돌리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중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첩 설명 마치고요. 노드 메쉬에 대한 복습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수업 마칠게요.